안녕하세요. 오늘은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이론,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럼 우선 이 상담이 뭘 지향하는지 그 목표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로저스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자기 자신과 실제 경험 사이의 불일치, 그리고 가치의 조건화 때문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평가, 이런 외부 조건들 때문에 자신의 진짜 경험이나 감정을 제대로 못 느끼거나 외면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상담 목표는 이런 불일치를 좀 줄여나가고 우리가 자신의 그 유기체적인 경험에 좀 더 귀 기울이고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갖도록 돕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사람을 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깊은 신뢰가 바탕에 깔린 것 같고요. 모든 사람 안에 그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는 그런 동기요. 네, 정확합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려는 그런 선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환경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본 거죠. 이게 인간 중심 상담의 아주 근본적인 전제예요. 그렇군요. 관련해서 보다 보면 현상학적 장이나 자기 개념 같은 용어들도 자주 나오던데요. 이건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현상학적 장이라는 건 뭐랄까, 개인이 세상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그 주관적인 세계 전체를 말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해석하잖아요. 그게 바로 각자의 현상학적 장인 거죠. 상담에서는 이 주관적인 현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사람마다 보는 세계가 다르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자기 개념은 말 그대로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의 묶음인데요. 여기에는 보통 현실의 나,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하고 이상적인 나, 내가 바라는 모습, 이 두 가지가 포함돼요. 근데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면 우리가 좀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가치의 조건화라는 건 다른 사람들, 부모님이나 중요한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를 내 것처럼 받아들이는 과정이겠네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사람 기준에 맞추려고 자꾸 애쓰다 보면요. 정작 자기 자신의 솔직한 욕구나 감정, 생각 같은 것들을 자꾸 무시하거나 왜곡하게 되기 쉬워요. 이런 게 반복되면 점점 더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의 진짜 경험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불안이나 우울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접근법에서 좀 흥미로운 게 어떤 특별한 상담 기법 이런 것보다는 상담자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점인 것 같아요. 상담자의 세 가지 핵심 태도를 제시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 상담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치성 또는 진실성인데요. 상담자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알아차리고 또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꾸밈없이 진솔하게 임하는 그런 태도를 말해요. 네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입니다. 이건 내담자를 어떤 조건이나 행동, 생각 같은 걸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요.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죠.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이랄까요?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공감적 이해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이나 경험을 마치 내 것처럼 느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거기에 완전히 빠지는 건 아니고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내담자의 입장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이에요. 로저스는 이 세 가지 태도가 충분히 전달될 때 내담자가 비로소 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기 자신을 깊이 탐색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상담자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이 접근법이 갖는 장점과 또 반대로 좀 약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라면 역시 인간의 그 주관적인 경험, 내면 세계의 중요성을 상담 분야에 크게 부각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 자체를 치료의 핵심 요일로 봤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덕분에 상담이 좀 더 대중화되는데도 기여를 했고요. 네. 반면에 인지적인 측면이나 무의식, 또 과거 경험의 영향,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다룬다는 그런 비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주요 개념들이 약간 추상적인 면이 있어서 이걸 과학적으로 검증하기가 좀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 왔어요. 네, 오늘 이렇게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짚어봤습니다.